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격과 그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나,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되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의 당신을 위해 당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희생하지 말라. 만약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며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고자 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당신을 넘어서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존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나이면서 동시에 그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조각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가치 체계가 상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중요한 도덕적 원칙, 즉 우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를 현재의 존재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낡은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부정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떨쳐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불사조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불사조는 늙고 쇠약해지면 스스로 불꽃에 몸을 던져 재가 된 후 그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스스로를 불태울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하겠죠.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쓸모없는 것들, 우리를 갉아먹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불태워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어리석은 행동들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아마 순식간에 수십 가지는 적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행동들을 오늘부터 멈추거나 혹은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임상심리학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탐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상담사를 찾아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이 상담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설정한 그 목표가 아침에 당신을 침대에서 기꺼이 일어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변화를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형편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꾸준히 지속한다면 당신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관점, 즉 세상은 객관적인 현상들의 집합이라는 시각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막강한 기술적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학은 가치를 배제한 채 세상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들의 나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무한한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할까요? 사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 즉 서사적 틀입니다. 우리는 이 서사적 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즉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감정은 우리가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가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가치 체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 체계가 단지 나만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려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위대한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이로운 반복 가능한 긍정적인 게임의 법칙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 체계는 단지 사회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세상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세운 삶의 전략과 행동 방식이 당신이 예측하고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유용한 전략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제약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면의 생물학적 욕구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더 나아가 자연 세계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제약들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무작위로 해결책을 하나 만들어 세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련의 화살이 당신에게 날아오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치 여러 명의 선원이 노를 젓는 배의 선장처럼 우리 내면의 다양한 욕구와 충동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치 체계의 최정상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과 변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만약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면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성격적 경향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행동들, 즉 미시적 루틴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인격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내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도구 가방을 갖게 되는 셈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5살의 남성이었는데 여전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그의 방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철없는 13살 소년처럼 살고 있었죠. 우리는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 내내 청소기를 방 문턱에 던져두고는 매일 그것을 넘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의 완고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방 청소하기라는 목표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훨씬 더 작게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저 청소기를 방 안으로 들여놓기만 해보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엔 책상 위를 정리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과 협상하며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자신을 억압하는 폭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스케줄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가장 갖고 싶은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책임져야 할 일들도 포함되겠지요. 하지만 핵심은 나 자신을 위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하루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분을 해냈다면 자신에게 15분간의 게임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획이 없을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십시오. 이 기술을 익히는 데는 1년 정도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하는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스스로 진실이 아님을 아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목표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소음과 스트레스를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고통과 마주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 가진 엄청난 힘을 말입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멈추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더 진실되고 정확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질서를 세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이보다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일까요? 이런 대화 속에서는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화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말해줄지도 모른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동의한다면 나는 그 대화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리치료의 대가인 칼 로저스는 진실의 교환은 치유의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그 자체로 치료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이라도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주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누군가와 논쟁하게 될 때 잠시 토론을 멈추고 이런 규칙을 세워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그가 동의할 만큼 정확하게 다시 요약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없다. 이것은 당신이 해본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주장을 가장 어리석은 형태로 예곡한 뒤 그것을 공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생각의 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기억을 아직 온전히 분석하고 지혜를 추출해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끔찍한 구덩이에 빠졌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글쓰기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쓰는 행위는 뇌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과거의 파편들을 미래를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비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하듯 당신 자신을 대하십시오. 스스로를 비난하고 파괴하는 대신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행동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당신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정치적 이념이나 국가의 경계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면 당신 자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도시 하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길들여야 할 끔찍한 괴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할 때 삶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투쟁하도록, 무게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에 나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해결할 가치가 있는 어려운 문제보다
더 나은 삶의 목표는 없습니다. 당신이 더 큰 책임감을 짊어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목적의식이 우리를 삶의 쓴맛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항의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작은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량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쌓아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것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100가지 일을 고치고 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들을 개선하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만 그것들이야말로 당신 삶의 50%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조준하는지가 당신에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조준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만약 세상이 당신에게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올바른 것을 조준하고 있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동시에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마주하게 될 최악의 미래 또한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당신의 뒤에서 당신을 밀어주고 희망은 당신의 앞에서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최대로 동기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문제에 맞서는 것은 문제가 당신을 덮치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생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이 사는 동굴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잡아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